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우선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우상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조위원들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의 현장 조사, 두 번의 기관 보고, 두 번의 청문회, 두 번의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수차례 확인한 것은 그날의 참사가 분명한 인재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의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집권 여당은 끝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거부한 셈입니다. 대체 그 어디에 정쟁이 있고 억지가 있습니까? 이는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곁에서 유가족의 절규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초지일관 이상민 장관 방탄만을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야당과 한편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무고한 죽음을 대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도 저버렸습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한 집권 여당의 폐륜적 행태는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뚜렷이 각인될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한 실상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해 왔습니다.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무기관임에도 법적 의무를 해태하고 심지어 이중까지 했지만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문책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국정조사 동안 불성실한 자료 제출, 온갖 핑계로 불출석한 증인들, 관련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정부 여당은 이마저도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밝혀야 하는데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자를 감싸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됩니다. 작년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시간을 끄는 통해 너무나 아쉬움이 크지만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이란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방지 대책을 세우고 참사를 기억하고 수많은 일에도 수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오직 진실과 통렬한 반성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28일간의 국정조사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고 계신 국조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정조사를 마치고 갖는 첫 자리인 만큼 유족과 생존자 또 같은 마음으로 국정조사를 지켜봤을 시민 여러분께 조금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족과 생존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 참사의 진상과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대해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의당만의 약속이 아니라 여야 모두의 약속이었고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초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국정조사 첫날부터 판판이 깨졌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첫 현장 조사부터 마지막 청문회까지 모든 힘을 정부의 책임을 일선 현장의 책임으로 가두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방어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렇게 국정조사를 반쪽짜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유족과 생존자들의 가슴까지 갈갈이 찢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마지막 소임인 결과 보고서 채택마저 반쪽으로 만든 것은 최근 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가해자들의 연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연대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바라는 견고한 시민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사실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위증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그어놓은 성역을 깨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협소한 법리 해석과 법적 공방에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서 보았듯 법적 공방은 수사에 몇 년, 재판에 몇 년 시간 끌기 하며 책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국정조사에 채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조속한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조사 종료 이후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와 같이 상설 기구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재난안전체계는 재난안전 대비에 있어 역부족이란 사실을 이번 국정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좋은 공직자의 옳은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구조 및 대응이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특위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하여 정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은 책임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누차 경고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정치적 책임에 더해 국정조사에서 한 위증으로 법적 책임까지 질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입니다. 더 인내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끝내 회피한다면 야당과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정조사는 미안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속살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책임에서 초월해 있다고 여기는 대통령,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은커녕 인간적 도리마저 놓아버린 이상민 장관, 진실 은폐, 책임 축소의 돌격부대로 전락한 집권 여당을 역사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극복은 바로 이러한 무책임, 무능, 무의의 정치와 결별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제안한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만큼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유족분들의 곁에서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했어야 할 159분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네, 기본소득당 윤혜인입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이후 9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9년 전과 다를 바가 없이 이태원 참사에서도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묻습니다. 지난 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안전사회를 만들었어야 할 국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참사에 무책임했던 국가가 낳은 또 다른 사회적 참사입니다. 저는 지난해 9월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사참위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참위 권고안은 지난 참사의 교훈을 받아 안아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즉시 권고안을 이행하기는커녕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권고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난주무부처의 장관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이상민 장관에게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한 안전사회를 만들어야 할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장관의 태도를 질책하고 권고안 이행을 더 강하게 촉구하지 못한 데에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조작해가며 대통령의 재난총괄 책임을 감췄습니다. 기본소득당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역시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관리 체계를 위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라는 위기관리 지침과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참사에 대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재난관리 주관기관 장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모두 방기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게 재난안전법이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게 국가위기관리 지침과 대통령의 컨트롤타워 책임입니다. 국가위기관리 체계는 지난 참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쌓아올린 국가 차원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국민들의 울분과 고통, 염원이 녹아있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체계가 대통령 한 명에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80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참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한꺼번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의 한 백화점에서 천장에 금이 갔는데도 영업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상풍백화점 참사를 겪었고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었으며 세월호 참사를 겪고 이태원 참사마저 겪은 국가가 여전히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권의 입맛을 맞추느라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통한 재난조사기구 설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유가족과 같은 재난 피해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영혼을 받아 안아 어렵사리 시작된 국정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진실을 밝히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저와 기본소득당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국회의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못다한 진상규명의 과제를 완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두 교섭단체에게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특별법 논의를 지금 당장 책임있게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더 이상 책임 없다는 말로 버티려 하지 마시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기 동안 버티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국민은커녕 본인의 안위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안전사회 건설을 윤석열 정부의 제1과제로 삼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국민들에게 이제라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을 하겠다고 결의하셔야 합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는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통해서 국민이 국가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던 국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은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 날이 아니라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과 대안 마련을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야3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과도 그 첫걸음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